물체가 하나 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있다. 우리가 물체를 만들어서 자, 이제 얘를 수정하고 편집을 할 거예요. 자, 수정을 하고 편집을 할 건데,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자, 요 점을 선택하고 자, 얘를 무브해서 올리면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면 자, 이 점만 따라다녀요. 점 하나만 지금 움직여요. 점 하나만. 이 점 하나만 움직이는데 자,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닥에다가 손수건이나 천을 갖다 딱 놓고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가운데를 딱 잡고 얘를 살짝 들어 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 지금 얘와 같은 형태로 본다면 잡은 부분만 따라 올라와야 돼요. 근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잡아 당기면 자, 잡은 부분은 많이 올라오고 주변 부분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요. 영향을 받아서. 즉 내가 어느 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다가 힘을 가해서 움직였을 경우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형상들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자, 그러한 원리로 모델링을 조금 하면 좀 더 편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점을 선택하고 움직이면 자, 요 주변이 마치 이렇게 같이 선택해서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무브 Z 방향으로 무브 Z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고 자, 얘를 자, 무브 Z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고 자, 얘를 무브 Z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고 자, 요거를 무브 Z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고 해서 자, 얘가 요렇게 볼록한 느낌으로 따라 올라오는 느낌으로 자, 움직이게끔 내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힘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일일이 다 맞춰야 돼요. 한 번, 자, 두 번, 세 번, 뭐 네 번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움직이면 얘가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를 가정해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물방울 같은 모양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러면 자, 이거를 일일이 한 번씩 움직여서 만드는 게 자, 세그먼트, 즉 마디가 몇 개 없으면 뭐 까짓거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되게 복잡하거나 마디가 많거나 모양이 복잡한 형태들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얘가 부드럽지가 아니라 또 이렇게 조금 삐죽삐죽 각이 지는 형태로 표현이 돼요.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뭘 했었냐면 자, 요 명령어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 스냅이라는 거. 스냅이라는 것은 원하는 특정한 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얘는. 근데 그 옆에 자, 요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얘 말고 자, 요거 부분. 자, 요 부분을 봤을 경우 얘는 Proportional Editing이라는 메뉴인데 자, 일단은 얘도 사용을 하려면 눌러서 자, 여기를 실행을 시켜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자, move란 명령을 주면 무언가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동그란 형태의 뭔가가 나와요.
자, 얘를 쓰기 전에는 move란 명령을 주면 이런 동그란 원형의 범위가 나오지 않았는데, 자, 요 명령어를 쓰겠다고 선택을 해주면 동그란 원형의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 요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살짝 움직이면 자, 요 범위가 커지고 작아져요. 자, 요 상태에서 한 요 정도 범위 주고 내가 Z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움직이면 자, 요렇게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스크롤을 조금 더 돌리면 범위가 더 넓어지고 좁아져요.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형태의 모양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움직인 건 요 점 하나인데, 자, 요거를 기준으로 자, 이만큼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해서 얘를 움직여 갖고 얘가 천천히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프로페셔널 에디팅이라고 해서 자, 힘의 범위를 지정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에 화살표가 있는데 얘를 눌러보면 자,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 어떤 식으로.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물체를 요거보다는 물체를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긴 해요. 얘를 자, 플랜,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자, 얘를 에디트 모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자, 서브 디바이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요거는 플랜이라고 해서 두께가 없는 그냥 얇은 면이에요. 근데 2D는 아니고 3D예요. 얇은 면이에요. 두께가 없이 생긴. 그리고 그냥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근데 자, 얘를 내가 여기다 루프컷에서 얘를 면을 더 분할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루프컷을 이용해서 분할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 기본적으로 얘뿐만이 아니라 육면체, 아까 스피어, 부 형태, 뭐 실린더 다 똑같아요. 걔네들도 똑같이 자, 면을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그 위에 얹어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서브 디바이드라는 명령이 있어요. 서브 디바이드. 쟤는 선택한 면을 4등분을 해줘요. 무조건. 그 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삼각형이건 사각형이건 오각형이건 육각형이건 상관없이 걔를 정 4등분을 시켜줘요. 그래서 면을 나눠요. 자, 그래서 자, 서브 디바이드를 한번 주면 면이 이렇게 나눠져요. 4개로. 루프컷을 한 것처럼. 자, 얘를 다 선택하고 다시 한번 서브 디바이드를 또 주면 이 상태에서 여기가 또 4등분이 돼요. 각각의 면이. 그러니까 면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자, 서브 디바이드를 한 상태에서 보면 여기 옵션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옵션에서 여기 넘버 오브 컷. 자, 서브 디바이드를 몇 번 해주겠느냐? 한 번. 자, 여기서 이 컷의 값을 올려주면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자, 여러 번 서브 디바이드 한 것처럼 한 번에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을 좀 더 쪼개서 내가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밑에 이렇게 나와요. 옵션이. 여기서 요 수치값을 높여주시면 자, 많이 서브 디바이드로 쪼갠 것처럼 면이 분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쟤는 근데 항상 정사등분을 시켜준 거예요. 한 면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수치값을 하나 올리면 요 면 하나하나를 또 4등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배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면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면이 4배씩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얘를 제가 한 10 정도 줘볼게요. 일부러 면을 좀 많이 만들어 봤어요. 10 정도. 자, 요 정도 주고 버텍스로 자, 가운데 점을 하나 선택을 하고 자, 여기 프로페셔널 에디팅을 켜주고 자, 요 스무스라는 거는 어떤 모양이냐? 얘를 무브 Z 방향으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와요. 스무스를 주면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무브 Z 방향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서 마우스 스크롤을 돌려서 자, 원의 크기를 줄여주면 범위가 줄어들고 크기를 늘려주면 범위가 늘어나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그게 요 모양. 스무스. 자, 그 다음에 자, 스피어라는 게 있는데 스무스랑 비슷해요. 근데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뾰족한 꼭지점 형태로 되는데 자, 얘를 스피어로 바꿔주면 그냥 어떻게 되느냐? 자, 가운데 점을 선택하고 자, 얘를 무브 Z 방향으로 올리면 자,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조금 다르죠, 모양이. 자, 여기서 루트라고 한다면 여기에 꼭지점이 생긴처럼 뾰족하게 나와요. 자, 얘를 루트. 자,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여기가 끝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뭐 이거 샤프 같은 걸로 해주면 자, 거꾸로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얘가 이렇게 거꾸로 불룩한 게 아니라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로 모양이 표현이 돼서 이런 모양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자, 이거 컨스탄트라는 걸로 주면 평평한 형태로 자, 여기가 평평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떤 일종의 지형 같은 거 만들 때 쓰면 조금 편하겠죠? 울퉁불퉁한 지형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선택한 부분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효과를 주거나 편집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로포셔널 에디팅이에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얘를 이런 걸 사용을 할 건데 자, 우리 수저를 만들 거예요. 수저. 티스푼. 자, 생긴 게 어디 봅시다. 생긴 게 이런 형태로 생겼죠. 그냥 이것도 제가 그냥 일종의 하나 받은 건데 자,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보고 자, 얘를 좀 더 모양을
자, 모양을 얘를 좀 더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티스푼 형태의 모양은 다양하니까. 자, A는 둥그렇지만 여기를 좀 더 이렇게 약간 각진 모양으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형태를. 자, 그러면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일단은 자, 구를 하나 만들게요. 스피어. 자, 구를 만들고 정면에서 자, 프론트 정면에서 마이너스 Y를 눌러주면 정면 형태로 돼요. 정면에서 자,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자, 이만큼을 선택을 할게요. 자, 이만큼의 점을 선택을 했어요. 자, 지금 앞에만 선택하고 뒤에 선택 안 됐을 텐데 자, 엑스레이 모드 켜고 다시 한번 선택할게요. 그래야지 뒷부분 점도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자, 요 선택한 점을 키보드에서 딜레이트 키를 눌러서 버텍스를 지워요. 그러면 요만큼만 남겠죠. 어떤 키? 네? 어떤 키를? 딜리트 키 누르면 자, 메뉴가 떠요. 자,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떤 거를 지울 건지 지울 옵션을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자, 선택한 점을 지우겠다. 버텍스 하면 이렇게 밑에 부분만 남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얘를 자, 전체 다 선택해서 자, 스케일로 자, 요거 끄고 일단 끄고 자, 스케일로 Z 방향으로 자, 이렇게 좀 납작하게 만들어 보죠. 수저가 뭐 너무 깊지 않을 거니까 납작한 형태로 자, 스푼의 깊이 정도를 조금 만들어 주고 자, 여기서 자, 위에서 보고 자, 이번에는 자, 스케일 Y 방향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살짝 조절해 볼까요? 이렇게.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요 점 끝점 하나 선택하고 자, 요거 프로페셔널 에디팅 키고 자, 무브 X 방향으로 자, 범위를 조금 반 정도 잡고 자, 이렇게 늘려주면 자, 수저 앞부분 이렇게 되고 뒷부분 둥그스름하고 뭐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형태. 자, 다시 위에서 이번에는 엣지 선택하고 자, 여기 점, 요선. 자, 여기에 엣지 4개를 선택해서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X 방향으로 자, 요만큼 자, 익스트루드 X 방향으로 자, 익스트루드 X 방향으로 3번 정도만 해봤어요.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자, 옆에서 보고 자, 버텍스 점이 있죠. 점을 선택해서 자, 요거 끄고 익스포셜 에디팅 끄고 자, 무브 Z 방향으로 조금 엑스레이 모드 켜야겠네요. 뒷부분 선택돼야 되니까 자, 무브 Z 방향으로 자, 무브 Z 방향으로
무브 Z 방향으로 조금 더, 그리고 얘 자, 무브 Z 방향으로 조금 내려주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수저 부분이 이렇게 약간 휘어진 느낌으로 살짝.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조금 늘어나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자, 스케일러 Y 조금 늘어나도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스케일러 Y 조금 줄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스케일러 Y 좀 줄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러면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두께가 없으니까 자, 얘를 모디피어에서 솔리드파이로 두께를 좀 주시면 (0.01이니까) 0.1 정도 두께를 좀 주시면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네요. 자, 요거가 이렇게 되니까 자, 옵셋 값을 0으로. 얘가 조금 여기 부분이 조금 이상해지는데, 자, 요거 취소해 볼게요. 뭐가 문제일지 봅시다. 여기서 자, 에디트 모드 끄고 자, 얘를 다시 한번 솔리디파이를 줘 볼게요. 0.1. 자,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가 왜 벌어질까요? 꺾어져서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꺾어진 부분이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솔리드파이 취소하고 에디트 모드에서 자, 요 점 지우고 버텍스 델리트. 자, 요거 버텍스 델리트. 자, 버텍스 델리트. 자,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점이 복사돼서 똑같은 위치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까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만들려고 다 지운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뭔가 키를 잘못 눌러서 복사가 됐나 봐요. 컨트롤, 아까 제가 저기 스케일을 눌러야 되는데 Shift D를 눌러서 복사가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 다시 한 번만 선택을 하고, 자, 익스트루드 X 방향으로 한 번, 자, 익스트루드 X 방향으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X 방향으로 한 번 더. 자, 옆에서 다시 한번 엑스레이 모드로 가서 버텍스. 자, 요 두 점을 선택하고, 자, 무브 Z 방향으로, 자, 무브 Z 방향으로, 자, 위에서 얘 두 개 선택해서 자, 스케일러 Y 방향으로만 좀 줄여주고, 자, 요거는 스케일러 Y 방향으로 좀 늘려주고,
그래서 자, 얘를 다시 한번 솔리드파이 해줄게요. 0.1. 자, 이제 여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아까 제가 모델링이 좀 잘못돼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고, 요거를 자, 에디트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면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얘가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요거를 어떻게 여기서 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한번 주면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쉐이드 스무스 같은 거 한번 해주면 이런 형태로. 그래서 자, 이런 식의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면서 안 되는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자, Y자는 이렇게 잘라놓은 단면의 형태의 모양의 그림이에요. 즉,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명령어는 일단 옆에 모양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이 없고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체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명령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가능하죠. 지금 얘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를 위에서 봤을 때는 동그래요. 그냥. 그죠? 여기가 좁고 넓은 것 뿐이지, 위에서 보면 그냥 동그란 건데, 옆에서 보면 뭐 둥그런 부분 있고, 불룩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 있고, 여기엔 또 경사 가진 부분 있고, 여기 홈이 파여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좀 복잡한데, 그냥 위에서 봤을 땐 동그란 형태예요. 자, 지금 얘도 안으로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Y자니까. 그리고 자, 옆에가 매끈하게 둥그렇긴 하지만 밑에 받침대가 또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모양이 다양한데 위에서 봤을 땐 결론적으로 그냥 동그란 형태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던 접시 같은 거, 원형 접시 같은 것도 이 명령어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단, 이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물체의 4분의 1 단면을 자기가 그려야 돼요. 걔를 반 자르고 또 반 자르는 모양을 자기가 상상을 해서 그려야 돼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찾아갖고 보고 그리셔도 되고요. 어찌됐건 뭘 그려야 되냐면 4분의 1 형태의 단면을 그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는 단면이 아니라, 그냥 솔리드 모델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좀 다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조금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자, 이 그림을 여기다가 불러다 놓고 내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Y 누르면 정면이죠. 프런트. 자, 프런트에 놓고 자, 요거 선택하고 자, 요거는 자, 요거 선택하니까 요거 이름이 여기 나와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만드는 물체들의 이름이 쭉 뜨는데 자, 스피어로 되어 있죠. 얘는 뭐냐면 처음에 이 물체를 스피어란 물체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스피어로 나오는 거예요. 박스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큐브로 나올 거예요. 뭐 실린더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실린더라고 나올 거고. 그래서 자, 요거를 자, 이름을 좀 바꿔서 내가 작업하기 편하게 둘게요. 얘를 자, 티스푼이라고 이름을 주죠. 그래야지 나중에 물체가 많을 때 찾기도 편하고. 그리고 자, 요거를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자, 얘를 선택하면 눈이 감기면서 물체가 화면에서 사라져요. 하이드 기능이에요. 보였다 안 보였다. 자, 이런 식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숨겨놓고, 자, 여기서 자, Shift A 해서 다시 물체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자, 만들기 전에 이번에는 여기서 쭉 메쉬 말고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에 이미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미지. 자, 이미지라는 메뉴에서 여기 레퍼런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참조 메뉴. 그래서 자, 레퍼런스라는 걸 선택을 해주면, 자, 뭔가 파일을 하나 선택하는 창이 떠요. 여기서 자, 아까 그 파일을 선택을 해볼게요. 가만 있어봐. 폴더가 이 드라이브가 왜 안 뜨지? 잠깐만요. 이미지 레퍼런스. 이 드라이브 됐다. 여기서 아까 제 거는 여기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여기서 자, 불러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불러올 수가 있어요. 얘는 그림이에요. 그림. 자, 얘를 요 위에다 이제 보고선 따라 그릴 건데, 자, 요거가 선택이 되거나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내가 그림을 그리다 문제가 생기니까, 자, 얘를 왜 작아졌냐? 다시 불러올게요. 자, 요거를 선택하고,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메뉴가 하나 있어요. 자, 요걸 펼치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조금 더 뜨는데,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건 화면에 나온 거, 그리고 선택되어 있지 않은 건 화면에 안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요 화살표 있죠? 자, 요걸 하나 더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요 화살표 모양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자, 요걸 선택하고, 자, 여기서 요 그림에, 자,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선택이 안 돼요. 자, 선택이 안 되게끔 설정을 해주는 게 요 옵션. 자, 선택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자, 그림을 그리실 땐 이렇게 해놓고 그리시면 조금 편해요. 얘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전에 먼저 설정할 게 있기 때문에 잠깐 요거 선택하고, 자, 그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그림을 선택하고 나면. 이미지 프로퍼티스라는 메뉴가 하나 생겨요. 데이터. 그래서 요걸 선택하면, 자, 요 그림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겨요. 자, 여기서 여기 오파시티라는 거 체크를 해주고요. 자, 얘 오파시티는 불투명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0.5 정도로 주면
자, 약간 투명도가 좀 가미되면서 얘가 0.5, 그러니까 0.5니까 50% 투명해져요. 그럼 위에다 내가 뭘 그리고 밑에 뒤에다 뭘 그리면 자, 그려지는 게 어느 정도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DB라는 부분, 깊이를 자, 프런트로 놓을게요. 그럼 얘가 항상 앞으로 보이게끔. 그리고 자, 요걸 선택해서 자, 이제 셀렉트 안 되게끔. 자, 이렇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메쉬에서 자, 플랜이건 큐브건 뭐 스피어건 상관없어요. 물체를 하나 만드세요. 물체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자,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면 점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점을 다 선택해서 자,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를 눌러서 점을 다 지워버려요. 그럼 점은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정면에서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 이러한 메뉴가 하나 있어요. 에디트 모드에 보면 이러한 메뉴가 있어요. 자, 폴리 빌드라고 해서 자, 얘는 점을 찍어서 내가 모양을 직접 만드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선택하고 자, 요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자,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점이 하나 생겨요. 자, 점이 이렇게 하나 생기는데 자, 이 점을 자, 이렇게 내가 마우스 좌측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점을. 그래서 자, 여기쯤 하나 놓고 자, 여기다 놓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 얘를 키보드에서 익스트루드 명령의 단축키 E 자, 익스트루드 해서 돌출을 시켜요. 그러면 점이 돌출되면서 선이 생겨요. 그래서 자, 여기 자,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이런 식으로 자, 여기를 따라서 그릴 거예요. 자,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네. 점이 안 나오면 어떡해? 점이 안 나온다는 게 아예 처음부터 안 나온다고요? 네. 점은 다 지웠는데 물체 만들고 이제 만들고 지우고 에디트 모드에서 버텍스를 다 선택하고 지우라고 했는데 지웠어요, 그것까지는. 네. 그리고 자, 요 명령어 폴리빌드라는 명령어 얘를 선택하고요. 선택됐어요?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볼게요. 얘를 자, 요 점 선택하고 다시 익스트루드. 자, 여기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너무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요점을 선택하면, 자, 이제 좀 볼게요. 요점을 선택하면, 자, 조금씩, 자, 요거, 자, 점을 선택하면 그 점이 파란색이 되거든요. 자, 선택해서, 자, 무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무브로. 위치를 다시 재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사이드 메뉴, 키보드에서 N자 키를 누르면 사이드 메뉴가 나오죠. 자, 이 점을 선택하면, 자, 이 점에 X좌표, Y좌표, Z좌표가 나와요. 이 점에. 자, 여기 X, 그 다음에 Y가, 자, 이쪽 방향, Z가 이쪽 방향. 자, Y는 0이어야 되죠? 0. 맞죠?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점에 지금, 자, 요 점과 요 점, 여기가 시작점이고, 자, 여기가 지금 끝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찍은 점이에요. 자, 요 점과 요 점에 좌표를 같게 만들 거예요. X좌표를. 그래서 자, 요 점을 선택하고 X좌표를 0. 자, 요 점을 선택하고 X좌표를 0 하면 자, 동일한 위치에 딱 떨어지겠죠? Y좌표하고 Z좌표는 틀리더라. Y좌표는 0이니까 똑같을 거고 Z좌표만 틀릴 거예요. 지금 현재로. 자, 이렇게 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키보드에서 A자 키를 누르면 자, 이 점을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모두 선택 A. 자, 그리고 자, 밑에 명령어 중에서 여기 스핀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폴리빌드 밑에 스핀. 자, 스핀이라는 명령을 선택해 주면 자, 요런 모양이 나와요.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요 선택한 요 그려놓은 요 선을 자, 내가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겠다.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생겨요. 자, 각도는 얼마? 360도만큼. 자, 그림은 잠깐 숨길게요. 화면상에서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생겨요. 이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내가 그려놓은 단면 모양에 의해서.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스텝이란 건 뭐냐 하면 지금 얘를 360도 표현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단계로 조금 나눠서 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각이 져 보이거든요. 자, 요거를 자, 24 좀 부드럽죠? 요거를 36 좀 더 부드럽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선택을 하고 전체 다 선택. 자, 이걸로 회전. 자, 각도를 얼마만큼? 360도만큼. 그리고 얼마만큼 스택 값을 줄 거냐에 따라서 부드러운 정도가 조절이 된다. 그래서 뭐 요거 36, 24, 뭐 30 이거는 알아서 주시면 돼요. 적당하게. 자, 많을수록 부드러워지지만 너무 많이 주실 필요는 이거를 뭐 50, 60, 100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부드럽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굳이 얘가 수치가 많아져 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36 정도만 줘도 충분해요. 이 정도만 줘도.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오브젝트 모드로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거를 쉐이드 스무스 주면 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고요. 아니면 자, 얘를 쉐이드 오토 스무스 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자, 요거를 좀 더 부드럽게 그럼 차라리 여기서 모디피어에서 자, 서브 디비전 설페이스를 주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모양이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자, 여기 부분이 서브 디비전 설페이스를 주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둥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거의 얇은 면처럼 돼 버려요. 여기가 얇은 종이짝처럼 돼 버려요. 두께가 거의 없다시피. 자, 그럼 얘를 조금 두께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줘요? 자, 루프 컷 해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세그먼트를 하나 추가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두께가 조금 살아나죠. 얇은 두께가 자, 여기 부분의 두께가 조금은 살아나요. 안쪽에도 하나 줄까요? 루프 컷.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정도 주면 자, 이제 이렇게 두께 부분이 조금 살아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세그먼트 주시면 뭐 이렇게 모양을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인잔. 그러니까 와인잔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형태의 모양. 그래서 자, 얘도 자, 무브 X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놓을게요. 그러면 자, 티스푼은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자, 그림은 이제 다 그렸으니까 얘는 지워도 되죠? 선택해서 자, 딜레이트로 지워버리면 되고.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고 화장실 자, 하나의 파일이 계속 모델링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거 모델링을 한 거고 다른 데서 뭐 학원에 와서 또 모델링을 한 거다 아니면 다른 데 회사에서 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 파일을 갖고 다니면서 여기다 모델링을 계속 해도 돼요. 그래도 되지만 자, 그러면은 내가 물체를 만들 때 다른 물체들이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고 번거로워요. 물체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보통 모델링을 따로 많이들 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나 이거는 그냥 모델링 소스 다운로드 받아갖고 써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공유해주는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다가 불러 드려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 모델링 하는 파일에다가 걔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자, 불러올 때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느냐. 자,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파일에 보면 여기 임포트라는 게 있어요. 임포트라는 게 있는데, 임포트라는 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뭔가들이 있어요. 다양한 파일 포맷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게 지금 파일의 확장자거든요, 전부 다. 확장자라는 것은 파일 뒤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파일의 확장자인데, 그래서 자, 굉장히 다양한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만든 모델링 소스들을 내가 여기다가 불러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임포트로 불러오는 것들은 블렌더 파일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들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임포트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확장자들을 갖고 있는 파일들은 불러올 수 있지만 여기에 없는 건 못 불러와요. 얘가 호환성이 좋아서 굉장히 다양한 포맷을 불러올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안 되는 파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임포트로 불러올 수 있는 건 블렌더로 만들지 않은 다른 파일들을 불러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임포트. 자, 그럼 블렌더 파일을 내가 불러와야 된다 라고 한다면, 블렌더 파일은 여기 링크라는 거와 어펜드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링크라는 거와 어펜드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블렌더 파일을 링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파일과 B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파일에 B라는 파일을 링크를 걸면 걔가 A 파일에 들어와요. 그리고 저장을 해요. A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A라는 파일이 있고 B라는 파일이 있고 두 개를 합친 거를 C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파일을 불러왔죠. 링크란 걸로. 그래서 B라는 파일에 모델링을 수정을 해요. 그러면 C라는 파일을 열면 수정한 게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펜드라는 걸로 파일을 불러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불러와서 여기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B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합쳐주는 거야. 그리고 B 파일을 수정을 하면 수정 파일이 여기로 들어오진 않아요. 한번 들어온 게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어펜드라는 방식과 링크라는 방식이 약간 틀려요, 개념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완전하게 모델링을 마무리 졌다라는 게 아니면 링크로 하면 편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모델링 다 했다. 지금처럼 모델 아까 스푼도 만들고 다 만들었죠? 걔는 그냥 어펜드로 불러다가 합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펜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저장한 거 두 개, 와인잔하고 이제 스푼을 불러볼게요. 요 파일을 선택하고 어펜드라는 걸 선택을 하면 자, 이런 메뉴가 떠요. 자, 블렌더가 파일을 불러올 때 좀 복잡해요. 자, 여기서 메쉬라는 데 들어가면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자, 큐브라는 거와 스피어 01이라는 게 있어요. 자, 두 개 선택하고 자, 어펜드
하면 두 개가 불러지죠.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스케일은 안 맞아요. 여기 스케일에 맞춰서 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아까 거기서 불러서 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크기는 안 맞아요. 자, 크기는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얘를 이 상태에서 자 무브 Z 방향으로 올려놓고 자 이제 하나씩 수정을 하면 되죠. 자 뭔가 좀 이상해요. 얘가 스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서브 디비전 설페이스로 되게 부드럽게 만들었는데 자 그냥 만든 물체로 들어왔어요. 자 왜? 아까 먼저 파일에서 서브 디비전 설페이스를 했어요. 그리고 뭘 안 했어? 어플라이를 안 했어요. 완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얘가 불러지면서 서브 디비전 설페이스를 빼고 그냥 원래 물체만 불러오는 거예요. 아까 거기서 어플라이를 해줬으면 완료가 된 상태니까 그 완료된 상태로 불러지는데 자 얘는 지금 임시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플라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불러올 때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어펜드 자 파일 선택하고 여기서 자 아까 메쉬 선택했었죠. 자 이번엔 오브젝트를 선택해 볼까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큐브와 티스푼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르죠? 자 큐브와 티스푼을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들어와요. 서브 디비전 설페이스가 적용된 상태로 물체 상태로 부르면 메쉬 상태로 부르면 만들어진 초기 상태로 들어오고 오브젝트 상태로 부르면 자 요 서브 디비전 설페이스가 적용된 상태로 들어오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블렌더가 파일을 불러올 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자 최종 상태로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오브젝트 상태로 불러오시는 게 제일 편해요. 메쉬 상태로 불러오지 마시고. 그래서 자 요것도 봅시다. 요거 의자 자, 티스푼 잠깐 끄고 자 요거 자, 와인잔 좀 정리를 합시다. 와인잔 자 요것도 잠깐 끄고 자 요거 자 커피잔 요것도 잠깐 끄고 자 요거 뭐 잔 받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자 요만큼 선택해서 요만큼 선택해서 자 요거 전체를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J 눌러서 요거부터 먼저 해야겠다. 자 미러 해서 만든 요 다리 자 요거를 어플라이 완료를 할게요. 자 요것도 자 미러 어플라이 자 미러 어플라이 해주고 자 요거 전부 다 선택해서 자 얘를 컨트롤 J 해서 하나로 그냥 묶어 버릴게요. 그래서 얘가 의자 자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띄어내면 되니까 자 요것도 자 이렇게 선택해서 자 컨트롤 J
자, 요것도 이렇게 되니까 얘도 자, 요거 미러 어플라이 자, 요것도 어플라이 자, 요것도 어플라이 그래서 자, 요렇게 다 컨트롤 J 그리고 자, 요거 자, 테이블 이렇게 합쳐줄게요. 하나씩. 그래서 자, 잔받침에 커피잔 거기에 티스푼을 갖다 얹어 봅시다. 이제 자, 위에서 보는 거. 자, 무브 Y 방향으로 조금 자, 스케일로 엄청 작아져야 되네요. 자, 무브 Z 방향으로 올라가서 자, 무브 Y 방향으로 더 와서 자, 무브 Z 방향으로 위에서 보고 자, 요거 로테이트 자, 이렇게 조금 틀어서 자, 요거 로테이트 이렇게 놔야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여기가 조금 더 내려가야겠네요. 자, 얘가 무브 자, Z 방향으로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냥 얹어놓게 모양을 잡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자, 와인잔도 크기를 좀 맞출게요. 여기서 자, 스케일 자, 무브 Y 방향으로 자, 무브 Z 방향으로 올리고 자, 무브 X 방향으로 더 와서 자, 얘는 테이블에 붙여봐야 되죠. 자, 요거 자, 무브 자, B 자, 요거를 Z 방향으로 자, 이렇게 맞추면 자, 면에 딱 맞겠죠. 그래서 크기도 뭐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파일을 합치고자 할 때 자, 블렌더 파일을 합치고자 할 때는 어펜드라는 방식으로 합쳐 주시면 되고 자, 스케일은 처음에 만들 때 크기를 맞춰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자, 불러와서 크기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항상
내가 만들던 파일에서 굳이 계속 물체를 만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만드셔갖고 나중에 불러다가 자, 위치 조절하고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다시 저장을 할게요. 따로 저장. 자, 여기다가 자, 과일을 놓을 수 있는 사각 접시 같은 거 하나 놔볼까요? 쟁반 비슷하게 생긴 거. 자, 그러면 걔도 시작은 뭐 플랜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걸로 박스로 만드셔도 되고요. 뭐 모양은 상관이 없는데 뭘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뭐가 좋을까? 자, 이번에는 플랜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플랜 하나 주고, 자, 무브 Y 방향으로 조금 옆으로 빼서, 자, 스케일로 좀 줄여 볼게요. 얘를 한 0.5, 자, Y 방향으로, 자, 스케일로, 자, 스케일, 자, 스케일로, 자, X는 그대로, Z도 그대로, Y만 0.5. 그래서 약간 길쭉한. 자, 요거는 한 0.8. 한 요 정도 줘볼까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에디트 모드에 가서, 자, 인셋으로, 자, 이렇게 면을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자, 얘를 자, 요 선택한 면을 무브 Z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 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냥 움푹 파인 느낌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움푹 파인 느낌이 표현이 되고, 여기다가 자, 요점, 자, 요점 4개의 모서리를, 자, 컨트롤 B, 안 되겠다. 점이 아니라 엣지를 할게요. 요거 선택합시다. 얘하고, 자, 요거하고 4개. 그래서 컨트롤 B. 베벨이 안 먹네요. 뭐 때문일까요? 요거하고 베벨. 베벨이 세그먼트가
나눠지질 않네. 요거는 어떻게 자, 요거를 일단은 자, 스케일을 오브젝트에서 어플라이로 자, 스케일을 일자로 다 만들게요. 리셋을 시켜서 주시고 다시 에디트 모드에서 자, 요거를 자, 베벨을 다시 줘 봅시다. 요 세그먼트 때문에 베벨 값이 안 먹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모서리를 둥글게 하려고 했더니 여기 안 먹네요. 자, 요거를 자, 모서리부터 먼저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만들게요. 얘를 플랜으로 다시 한 번만 자, 무브 Y 방향으로 자, 스케일 0.5 주시고 다시 한번 스케일 0.8 0.5 요거 1 자, 에디트에서 자, 네 모서리를 베벨 값이 표현이 안 되네요. 여기서 이 정도 0.3 정도 0.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얘가 라운딩이 이상하게 들어가니까 자, 요거는 뭐 때문에 자, 얘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스케일 그래서 자, 요거를 아까처럼 어떻게 스케일을 리셋 시켜서 1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에디트 모드에서 자, 얘를 주시면 버텍스 잡고 0.2 주시면 이렇게 되죠. 0.1 자, 5개 그럼 모서리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나머지 3개도 선택해서 자, 버텍스 0.1 5개 정도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면을 인셋을 시킬게요. 자, 그리고 무브 Z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요 선생님, 네. 그 베벨 넣기 전에 과정 하나 놓쳐가지고
벨 넣기 전에 과정 하나를 놓쳤다는 게 이 사각형에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다시 볼게요. 자, 플랜 큐브를 갖고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플랜을 갖고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플랜을 갖고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주시고, 자, 스케일로 좀 조절하고, 자, 마우스를 임의의 한 곳을 클릭을 하면 완료가 돼요. 그리고 얘를 자, 스케일로 다시 한번, 그러면 또 조절이 되죠. 자, X 방향은 0.8 정도, Y 방향은 0.5 정도 해서 길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Z는 그냥 1로 두고, Z는 어차피 높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케일이. 그래서 자, 요거를 베벨을 주면 얘가 둥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길쭉하게 이렇게 나와요. 길쭉하게. 비율이 안 맞게.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요 상태가 원래 모양이다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자, 얘를 어떻게 초기화 시켜주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1, 1, 1로. 근데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에 보면 어플라이에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스케일을 해주시면, 자, 요거를 초기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얘는 이 모양이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스케일로 내가 모양을 크기 조절한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이 모양이다. 주시고, 자, 얘를 에디트 모드에서 버텍스로, 자, 요점 선택하고, 자, 베벨. 근데 지금 얘가 엣지로 되어 있어요. 요 엣지와 엣지를 베벨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버텍스, 난 점에 대해서 베벨을 시키겠다. 얼마만큼? 0.1만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세그먼트를 몇 개 주면 이제 둥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가. 자, 나머지 세 개도 똑같이 선택, 선택. 그래서 자, 움직여 주시면 엣지가 아니라 버텍스로 0.1 세그먼트 한 4-5개.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여기서 면 선택. 자, 얘를 자, 인셋으로 안쪽으로 조금 넣어 주시고, 자, 안에 만든 면을 자, 무브 Z 방향으로 밑으로 좀 내려 주시면, 자, 이렇게 파여 있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눌려 있는 형태. 자, 두께가 없으니까 얘를 여기서 솔리디파이 해서 두께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께가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어플라이, 자,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얘를 어플라이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 상태가 그냥 굳어진 상태가 되고요. 그래야지 에디트 모드에서 다시 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면을 자, 인셋을 다시 살짝 주면, (0.005) 이렇게 살짝 줬어요. 그러면 여기 면이 선택이 되죠. 여기 이렇게. 자, 여기 테두리 면만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테두리 면만 선택을 해서 얘를 익스트루드 Z 방향으로 살짝, 그럼 이렇게 접시 뭐 받침대 같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자, 요거를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주면 자, 무언가 좀 이상해요. 무언가. 자, 여기 부분이 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주면 물체를 둥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죠. 얘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파여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주니까 거기를 이렇게 막아버려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깊이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갖다가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주면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거기가 이렇게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메꿔지듯이 모양이 이상하게 망가져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주면 안 되고 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요 상태에서 수정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 에디트 모드 가서 자, 요 바닥면을 자, 인셋을 조금 줄게요. 하나 줘서 살짝 안쪽으로 면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자, 여기도 인셋으로 면을 살짝 안으로 더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자, 얘를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줘보죠. 그러면 자, 아까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나요. 이제 좀 더 부드러운 현상이 이렇게 깊이가 들어간 형상이 표현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자, 얘를 여기서 쉐이드 스무스 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접시 같은 느낌으로 자, 이런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거 자, 무브 Y 방향으로, 자, 무브 X 방향으로, 자, 로테이트 90도 돌려서 자, 무브 X 방향, 자, 무브 Y 방향으로, 자, 무브 Z 방향으로, 무브 B Z 방향으로 여기다 맞추면 자, 이렇게 위에다가 딱 얹어놓은 형태. 그래서 뭐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되시나요? 자,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저렇게 과일 같은 경우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전 시간에 만들어 보라는 거, 머그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 머그잔까지만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실린더. 자, 스케일로 줄이시고, 면이 너무 많죠? 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 지우고 다시 자, 실린더 할 때 처음에 32개가 아니라 자, 얘를 24개로 만들어 보죠. 그리고 자, 역시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25개. 자, 한쪽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자, 이쪽에서 만들면 되겠네요. 손잡이를 25개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일게요. 그럼 자, 무브 X 방향으로 자, 무브 Z 방향으로 자,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자, 얘를 에디트 모드 가서 자, 요거 인셋으로 요 정도 주고 자, 익스트루드 안쪽으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엣지로 여기 선택한 거를 자, 루프 컷 할게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루프 컷을 주고 자, 바깥쪽 안쪽 두 번을 할 수 있는데 바깥쪽을 먼저 주고 자, 개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개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자, 여기 팩터라는 부분에 수치값이 있는데 자, 이 수치값을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져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루프 컷. 자, 여기서 위치를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클릭하고 자, 마우스를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만 조절할 때는. 근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개수를 정할 수 있는데 개수를 안 정하고 수치값을 주면 자, 얘를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위치를. 그래서 자, 요거를 마이너스 0.2 정도 주면 마이너스 0.8 자, 뭐 요 정도 주면 위에다가 하나 넣을 수 있고요. 자, 다시 하나 또 루프 컷으로 자, 요것도 마이너스 0.8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자, 루프 컷으로 요거는 0.8 하면 밑으로 들어가죠. 이제 0.8 하면 안 되겠다. 한 요 정도 0.6 정도 해야겠네요. 그럼 요 정도 위치에 자, 루프 컷으로 한 번 더 0.6
0.7 정도 주시면 뭐 비슷한 위치의 두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에서 보고 여기, 자, 여기죠. 자, 요 면에서 옆에서 보는 상태로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요거를 자, 무브, 손잡이는 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죠. 자, 얘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자, 요거 로테이트, 자, 마찬가지로 여기 요 면하고, 자, 요 면하고 여기 엣지에서 브릿지 루프 시켜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버텍스 요점, 요거, 자, 요거까지, 자, 여기서 스케일로 줄여주시면 되고, X방향으로만. 그러면 이렇게 좀 얇아지겠죠? 자, 얘를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주시면 이렇게 손잡이 모양 만들 수 있는데, 자, 밑에 부분과 안쪽 부분이 이상하니까, 자, 밑에 부분은 여기서 이 부분이니까 밑에 에디트 모드에서 자, 루프 컷, 밑에 부분을 최대한 잡아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면으로, 자, 밑면을 인셋 시키면 이렇게 조금 잡아주시면, 자, 바닥 부분은 해결되고 안쪽 부분도
루프 컷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머그컵의 형태를 조절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 부분도 조금 부드럽게 하려면 자, 여기다가도 자, 루프 컷으로 하나를 좀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자, 얘는 자, 무브.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자, 머그컵. 사과 1번, 자, 사과 2번, 사과 3번. 뭐 이렇게 그냥 이름을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 위에 뭐 이런 것들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큐브건, 스피어건, 실린더건 기본 형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선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자,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처음에 만들 때 물체, 큐브건, 실린더건 아니면 뭐 스피어건 뭘 갖고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처음에 만들 때 면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면을 너무 많이 만들면 내가 점을 움직이고 선을 움직이고 면을 움직일 게 너무 많아져요. 자,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라는 좋은 영역가 있어요. 나중에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고 그냥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적당한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면을 너무 많이 쪼개놓으면 모델링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줄여놓으면 또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어느 정도 성상에서 만들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프로페셔널 에디팅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많이 쓰진 않지만 아까 스핀 같은 거 만들 때 점을 이용해서 단면 모양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자, 그런 방법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썼을 때 모양이 자, 둥근 부분과 조금 각진 부분과 그런 부분을 만드는 거. 어디다가 루프 컷으로 엣지를 추가하면 좀 부드럽게 되는지, 그리고 좀 각이 지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모델링을 많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선과 선 사이가 좁을수록 각이 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넓으면 둥근 부분이 많이 생기고 좁으면 둥근 부분이 짧게 생기고 그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자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내일 또 수업 있죠? 내일은 간단한 캐릭터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저기 그 카카오의 라이언 하나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기본 재질 입히는 방법을 볼 거예요. 내일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든 거에다가 이렇게 재질을 입혀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캐릭터 만드는 거 하나 더 볼 거고요. 내일. 그리고 재질 입히는 거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